군부대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개처럼 두들겨 맞고 독방에 갇힌 아들을 위해 투스타 엄마가 헌병특임대를 이끌고 구해내는 구출 작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항상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의 겨울바람은 살가죽을 찢을 듯 매서웠다. 영하 25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수송대 차고지 뒤편의 유류 저장소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각. 차도윤 상병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녹화 버튼을 눌렀다. 불 꺼진 유류구 앞에는 민간 번호판을 단 2.5톤 트럭 2대가 세워져 있었다. 야, 빨리빨리 안 움직여? 오늘 밤 안으로 기름 다 빼내야 돼. 행정보급관 조팔뚝 상사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병사들이 잠든 사이 조팔뚝과 외부 업자들은 군용 경유와 휘발유를 민간 트럭으로 옮겨 싣고 있었다. 호스를 통해 콸콸 쏟아지는 기름은 전차와 트럭에 들어가야 할 국군의 혈세였다. 차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난달 훈련 도중 기름이 부족해 차량이 멈춰 섰고 그 때문에 선임병이 영창을 갔던 일이 떠올랐다. 그 모든 게 선임의 실수가 아니라 이들의 도둑질 때문이었다. 이게 다 돈이 얼마냐? 마 대위님이 이번엔 아주 크게 한탕하셨어. 업자가 낄낄거리며 조팔뚝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다. 조팔뚝은 봉투 두께를 확인하고는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중대장님 진급 자금 아니겠어? 왕 중령님도 눈 감아주기로 했으니 걱정 말고 실어날라. 차도윤은 숨소리조차 죽이며 셔터를 눌렀다. 유류 횡령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특식용 소고기를 빼돌리고 그 자리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저가 돼지 비계를 채워 넣는 장면까지 포착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차도윤은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쳤다. 그때였다. 얼어붙은 눈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뽀드득. 정적이 감돌았다. 트럭 뒤에 서 있던 조팔뚝의 고개가 휙 돌아갔다. 거기 누구야? 어떤 쥐새끼야? 차도윤은 폰을 품에 안고 내달렸다. 하지만 빙판길은 야속했다. 코너를 돌다 미끄러진 차도윤의 등 뒤로 거대한 그림자가 덮쳤다. 조팔뚝이 차도윤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내리꽂았다. 차도윤의 안경이 날아가 박살났다. 조팔뚝은 차도윤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거 우리 똑똑한 명문대생 차 상병 아니냐? 밤늦게 여기서 뭐하냐? 간첩질이라도 하려고? 뒤따라 나온 중대장 마필두 대위가 차도윤의 스마트폰을 낚아챘다. 갤러리에 저장된 영상들을 확인한 마필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이 새끼가 감히 내 뒤를 캐? 야, 조 상사, 이 새끼 당장 창고로 끌고 가. 그들은 차도윤을 폐창고로 끌고 갔다. 마필두는 군홧발로 차도윤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차 상병. 내가 군 생활 편하게 하더니 아주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이걸 어디다 찌르려고 했어? 사단장? 아니면 헌병대? 차도윤은 고통을 참으며 노려보았다. 중대장님. 이건 범죄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범죄? 이건 관행이야 임마. 너 같은 새님이 뭘 알아. 조팔뚝이 차도윤의 복부를 가격했다. 컥 하고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 차도윤이 쓰러졌다. 마필두는 차도윤의 머리채를 잡고 귓가에 속삭였다. 잘 들어. 너는 오늘부터 관심병사다. 그리고 넌 유류 창고에서 기름 훔치려다 걸린 도둑놈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들은 차도윤을 독방에 가두고 폰을 박살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차도윤이 촬영한 영상은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백업되었고 그 클라우드의 공유 계정 주인은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무서운 마녀 권세화 소장이라는 사실을. 충청남도 계룡대 육군본부 수사단장 집무실. 새벽 3시. 권세화 소장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개인용 비화폰에서 요란한 경고음이 울렸다. 아들 차도윤과 공유하는 비밀 폴더에 새로운 파일이 업로드되었다는 알림이었다. 제목 긴급. 엄마 도와주세요. 파일을 열어본 권세화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영상 속에는 기름을 훔치는 간부들의 모습과 피투성이가 된 채 이건 범죄입니다. 라고 외치는 아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은 검은 화면 속에서 들리는 구타 소리와 아들의 신음이었다. 권세화는 눈을 감았다 떴다. 어머니로서의 가슴은 찢어졌지만 수사단장으로서의 이성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다.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그리고 군수품에 손을 대? 그녀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김대령. 나 권세화다. 지금 즉시 휴가 처리해. 행선지는 비밀이다. 단장님,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새벽에. 사냥 좀 다녀와야겠다. 멧돼지들이 밭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 권세화는 정복을 벗고 옷장을 열었다. 그녀가 꺼낸 옷은 촌스러운 꽃무늬 몸빼 바지와 낡아 빠진 등산 점퍼, 그리고 챙이 넓은 시장표 모자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검은 뿔테 안경까지 쓰자 서슬 퍼런 투스타 장구는 온데간데 없고 시골 장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억척스러운 아줌마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소형차를 몰고 계룡대를 빠져나갔다. 목적지는 강원도 철원. 내비게이션 도착 예정 시간은 4시간 뒤였다. 아침 9시. 육사단 예하 19연대 3대대 위병소 앞. 권세화의 낡은 차가 위병소 앞에 멈춰 섰다. 위병소 근무자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아줌마, 차 빼세요. 여기 군부대입니다. 아무나 오는 데 아니에요. 권세화는 차에서 내려 짐짓 촌스러운 말투를 썼다. 아이고, 군인 양반. 내 아들이 여기 있는데 연락이 통 안 돼서 그래. 차도윤이라고 우리 도윤이 좀 만나게 해줘. 그때 마침 점호를 끝내고 나오던 조팔뚝 상사가 위병소 쪽을 쳐다봤다. 그는 권세화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비릿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뭐야 이거? 차도윤이 애미야? 권세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굽신거렸다. 네, 제가 도윤이 엄마예요. 우리 아들이 무슨 일 있나요? 전화도 안 받고. 조팔뚝은 껌을 짝짝 씹으며 권세화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줌마,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도둑질을 해? 당신 아들 지금 기름 훔치다 걸려서 영창 가기 직전이야. 면회는 무슨 얼어 죽을 면회야. 당장 꺼져. 권세화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도둑질?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수법이 뻔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도윤이는 법 없이도 살해해요. 중대장님 좀 만나게 해줘요. 내가 빌어서라도 해결할게. 권세화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신용을 했다. 조팔뚝은 짜증난다는 듯 침을 뱉었다. 아씨, 아침부터 재수없게. 야, 중대장님한테 보고해. 차도윤 애미가 와서 진상 부린다고. 행정반으로 끌고 와. 각서라도 받아내서 쫓아버리게. 행정반 안은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마필두 대위는 난로 옆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조팔뚝이 권세화를 거칠게 밀어넣었다. 들어가. 여기가 안방인 줄 알아? 권세화는 비틀거리며 행정반 중앙에 섰다. 마필두는 컵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는 권세화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당신이 차도윤 엄마야? 아들 내미가 군용 기름 빼돌리려다 걸린 거 알지? 이거 군사재판 가면 징역 10년이야. 알아? 권세화는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연기했다. 중대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오해가 있는 거 아닐까요? 마필두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오해? 증거가 다 있어. 이 아줌마가 진짜 꽉 막혔네. 못 배운 티 내지 말고 합의금이나 준비해.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우던가. 주변에 있던 하사관들이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권세화의 눈빛이 순간 서늘해졌지만 모자 챙에 가려 그들은 보지 못했다. 돈.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 5천 가져와. 그 정도는 있어야 위대대장에다가 기름칠 좀 하고 덮어줄 거 아냐. 권세화는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녹음 앱이 돌아가고 있었다. 중대장님, 제 아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주세요. 걔가 무사한지만 보면 돈 드릴게. 마필두는 조팔뚝에게 눈짓했다. 데려와. 꼴이 말이 아닐 텐데 놀라지나 말라고 해. 잠시 후 뒷문이 열리고 차도윤이 끌려 나왔다. 얼굴은 멍투성이에 입술은 터져 있었고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다. 도윤아. 권세화가 달려가 아들을 안았다. 아들의 몸에서 나는 피냄새와 땀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다. 도윤은 퉁퉁 부은 눈을 힘겹게 뜨며 속삭였다. 엄마. 여기 위험해. 왜 왔어? 그 모습을 본 조팔뚝이 비아냥거렸다. 아이고, 눈물겨운 모자 상복 나셨네. 야, 이 아줌마야. 여기서 질질 짜지 말고 돈이나 내놓으라고. 아니면 당장 꺼지던가. 권세화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마필두와 조팔뚝 그리고 낄낄거리는 간부들을 하나하나 노려보았다. 당신들, 군인 맞아? 나라 지키라고 준 총칼로 제 주머니 채우고 병사들 피를 빨아먹어?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마필두가 인상을 구겼다. 이게 미쳤나? 야, 2년 끌어내. 어디서 감히 장교한테 눈을 부라려. 조팔뚝이 권세화의 팔을 낚아채려 했다. 그 순간 권세화가 조팔뚝의 손목을 비틀어 꺾고 발을 걸어 바닥에 매다 꽂았다. 콰당탕.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덩치 큰 조팔뚝이 비명도 못 지르고 나뒹굴었다. 행정반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마필두가 당황해서 권총집에 손을 올리며 소리쳤다. 너 뭐야? 간첩이야? 권세화는 촌스러운 등산 점퍼에 지퍼를 내렸다. 찌익 소리가 행정반을 갈랐다. 점퍼 안에는 티셔츠가 아니라 각 잡힌 짙은 녹색의 근무복이 입혀져 있었다. 그리고 양쪽 어깨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2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였다. 헉! 마필두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때 권세화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그녀는 스피커폰을 켰다. 육군수사단 제1수사팀장입니다. 육사단 19연대 포위 완료했습니다. 진입합니까? 권세화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더 이상 시골 아줌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50만 장병을 떨게 만드는 감찰 총수 권세화 소장의 목소리였다. 진입해. 쥐새끼들 한 마리도 놓치지 마라. 마필두가 덜덜 떨며 입을 열었다. 투스타. 소장님? 권세화가 마필두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마필두는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다. 권세화는 마필두의 코앞에서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아까 나더러 뭐라고 했나? 집 가서 서방님 똥이나 닦으라고. 자, 잘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내 남편은 10년 전 작전 중에 순직했네. 자네 덕분에 오늘 남편 묘소에 가서 아주 할 말이 많아졌어. 권세화는 바닥에 떨어진 컵라면 용기를 밟아 으깨며 소리쳤다. 꿇어. 이 쓰레기들아. 와장창. 행정반 창문이 깨지며 무장한 헌병 특임대가 들이닥쳤다.
붉은 레이저 포인트 수십 개가 마필두와 조팔뚝의 이마에 꽂혔다. 전원 체포해. 죄목은 군수품 횡령, 특수폭행, 그리고 상관 모독이다. 지옥 같은 행정반의 공기가 순식간에 뒤집혔다.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떠는 마필두를 내려다보는 권세화의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호랑이 그 자체였다. 행정반을 제압한 헌병 특수임무대의 발소리가 차갑게 식은 복도를 울렸다. 마필두 대위와 조팔뚝 상사는 포승줄에 묶인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 세상인 양 떠들던 그들의 입은 공포로 굳게 다물려 있었다. 권세화 소장은 행정반장 책상에 앉아 압수한 장부들을 넘기고 있었다. 사각거리는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의 눈길이 한 곳에 멈췄다. 재밌군. 중대급에서 해먹은 것 치고는 단위가 너무 커. 매달 5일마다 상납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이 인출됐어. 마필두 대위, 이 돈 어디로 갔나? 마필두는 입술을 달달 떨며 대답하지 못했다. 권세화는 안경을 고쳤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자네 월급으로 감당 못할 외제 차 리스비, 그리고 강남 룸살롱 법인 카드 내역. 이거 자네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지금 불면 정상 참작의 여지라도 주지. 하지만 윗선이 널 버리는 순간 넌 독박 쓰는 거야. 그때였다. 행정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감찰이면 다야? 내 허락도 없이 남의 대대를 뒤져. 들어온 사람은 19연대 3대 대장 왕건호 중령이었다. 그는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씩씩거리며 권세화에게 다가왔다. 뒤따라온 작전 장교가 왕건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눈치를 줬지만 흥분한 왕건호는 멈추지 않았다. 당신 소속이랑 관등 성명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육사 출신의 3군단장님이랑 호형호제하는 사이야. 권세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2개의 별이 왕건호의 시야에 들어왔다. 왕건호의 눈이 커지다 못해 찢어질 듯 벌어졌다. 소장님? 왕건호는 비명을 지르듯 더듬거렸다. 권세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왕건호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왕건호 중령. 자네가 그 3군단장 호형호제하는 대대장인가? 반갑군. 나 육군수사단장 권세화야. 왕건호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털썩 주저앉으며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다. 다 단장님. 그게 아니라 저는 외부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보고를 받고. 외부인? 난동? 자네 눈에는 내가 난동 부리는 잡상인으로 보이나 보지. 부대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중대장이 기름을 팔아먹고 병사들을 개패듯 패는데 대대장이라는 작자가 까맣게 모르고 있어? 권세화는 왕건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다. 아니면 알면서도 콩고물 받아먹느라 눈 감아준 건가? 왕건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권세화는 책상 위에 있던 장부를 왕건호의 얼굴에 던졌다. 여기 12월 5일자 대대장님 회식비 지원 300만 원. 이거 설명해봐. 왕건호는 바닥에 떨어진 장부를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끝이었다. 아니, 여기서 무너지면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인생이 끝장난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 마필두 놈이 혼자 저지르고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겁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바닥에 꿇어앉아 있던 마필두가 고개를 쳐들고 소리쳤다. 대대장님, 저한테 시키셨잖아요. 이번에 진급해야 한다고 로비 자금 필요하다고 기름 좀 더 빼라고 닥달하셨잖아요. 이 새끼가 어디서 지져? 입 안 다물어. 왕건호가 마필두를 발로 차려들었다. 헌병들이 왕건호를 제압했다. 개들이 제 밥그릇을 놓고 서로 물어뜯는 꼴이었다. 권세화는 싸늘하게 웃었다. 보기 좋네.
둘이 손잡고 영창 가서 사이좋게 진술 썼으면 되겠어. 전원 긴급 체포해. 왕건호와 마필두가 연행된 후 권세화는 아들 차도윤을 의무대로 보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온몸의 타박상이 심각했다. 권세화는 압수한 왕건호의 휴대전화를 분석팀에 넘겼다. 몇 시간 뒤 분석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보고를 올렸다. 단장님, 판이 생각보다 큽니다. 뭔데? 왕건호 중령의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상대방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오태석 의원입니다. 오태석. 권세화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여당의 실세이자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거물급 정치인이었다. 왕중령, 이번에 지역구 도로 공사 알지? 군용지 사용 허가 좀 빨리 내줘. 그리고 저번에 말한 후원금은 섭섭지 않게 챙겨줄게. 예, 의원님. 걱정 마십시오. 육사단장님께도 잘 말씀드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둔 기름값도 곧 전달하겠습니다. 녹음 속 대화는 충격적이었다. 단순히 기름을 훔친 게 아니라 군용지 개발 이권과 뇌물이 오가는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육사단장까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권세화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오태석, 내 놈이 뒷배였어? 이것은 단순히 군 내부의 비리가 아니었다. 정치권과 군이 결탁한 권력형 비리였다. 건드리면 터진다. 자칫하면 권세화 자신이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김대령,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보안 유지해. 육사단장부터 소환한다. 위에서 압력 들어오기 전에 속전속결로 끝낸다. 그 시각 서울 여의도 오태석 의원의 사무실. 오태석은 왕건호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스키 잔을 벽에 던졌다. 이 멍청한 놈들이 일 처리를 어떻게 했길래 감찰한테 꼬리를 밟혀? 그것도 하필이면 권세화한테? 보좌관이 떨며 말했다. 의원님, 권세화 소장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왕중령 휴대전화까지 털렸을 겁니다. 저희 쪽 연결고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태석은 눈을 번뜩였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 구단이었다. 걱정 마. 권세화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약점은 있어. 그 여자가 이번에 움직인 이유가 뭐지? 아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도윤 상병. 오태석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아들. 그게 그 여자의 영린이자 아킬레스건이지. 판을 뒤집어. 정의로운 수사단장이 아니라 아들 감싸려고 권력 남용한 미친 엄마로 만들어.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이 권세화 소장의 얼굴로 도배되었다. 하지만 내용은 권세화가 기대했던 정의 구현이 아니었다. 단독 육군수사단장 권세화, 아들 구하려 일선 부대 초토화 논란 특종 내 아들 건드리면 옷 벗긴다. 스타 장군의 빗나간 모정 충격 증언 권 소장 사복 입고 잠입해 부대 지휘관 폭행했다. 진실은 교묘하게 왜곡되었다. 권세화가 비리를 적발했다는 사실은 축소되고 그녀가 절차를 무시하고 잠입 수사를 했다는 점 그리고 지휘관들을 강압적으로 체포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특히 오태석 의원 측이 푼 가짜 뉴스 유튜버들은 자극적인 썸네일로 권세화를 난도질했다. 여자가 별 달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봅니다. 아들이 군 생활 좀 힘들다고 투스타 엄마가 헬기 타고 출동. 이게 나라냐? 여론은 순식간에 권세화에게 등을 돌렸다. 국방부 장관마저 권세화를 호출해 질책했다. 권 소장, 자네 처신을 어떻게 한 거야? 지금 국회에서 난리 났어. 오태석 의원이 자네 해임 건의안 내겠다고 길길이 뛰고 있네. 장관님, 이건 명백한 군수 비리 사건입니다. 제 아들 문제는 그만해. 당장 수사 중단하고 대기 발령 상태로 있어.
감찰 조사는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권세환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수사권이 박탈당했다. 호랑이의 발톱이 뽑힌 셈이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수사권이 오태석 의원의 입김이 닿는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어가자 그들은 사건의 본질인 비리 대신 차도윤 상병의 무고를 캐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타격이 터졌다. 차도윤과 가장 친했던 동기 김민재 일병이 검찰단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 TV 뉴스 화면 속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김민재 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기자, 차도윤 상병이 정말 비리를 목격한 게 맞습니까? 김민재 대역 아닙니다. 사실은 차 상병이 포상 휴가 받고 싶어서 저한테 거짓말을 하자고 시켰습니다. 간부들이 기름 훔치는 척 연출 사진을 찍자고. 안 그러면 자기 엄마가 장군인데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집무실에서 뉴스를 보던 권세환은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민재가. 그럴 리가 없어. 도윤이가 챙겨주던 아인데. 차도윤은 의무대 병실에서 이 방송을 보고 절규했다. 거짓말이야. 민재야, 내가 왜. 오태석의 공작이었다. 그들은 김민재 일병의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거짓 증언을 사주한 것이다. 이제 차도윤은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엄마 백 믿고 상관을 모함한 파렴치한 병사가 되었다. 육사단 병사들조차 차도윤을 손가락질했다. 야, 쟤네 엄마가 우리 부대 뒤집어 놨다며? 완전 진상모자네. 쟤 때문에 우리만 피곤해졌잖아. 권세환은 벼랑 끝에 몰렸다. 아들을 지키려다 아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은 꼴이 되었다. 그녀는 집무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그녀의 자부심이 짓밟혔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오태석 의원이었다. 권 소장. 뉴스 봤지? 여론이 참 무섭네. 오태석. 내 놈 짓이냐? 말 조심해. 나 곧 장관 될 사람이야. 제안 하나 하지. 조용히 옷 벗고 나가. 그리고 아들놈 정신과 치료받는 걸로 해서 의병 제대시켜 줄게. 그러면 이 사단은 덮어주지. 내가 내 놈하고 타협할 것 같나? 타협이 아니야. 잡이지. 계속 버티면 자네 아들은 무고죄의 군용물 절도 교사 혐의로 감옥 갈 거야. 엄마 때문에 아들 인생 망치고 싶어? 전화가 끊어졌다. 권세환은 전화기를 부서져라 쥐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장군의 눈물이 아닌 어미의 피눈물이었다. 사흘 뒤, 권세환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다시 정복을 갖춰 입었다. 흐트러진 머리를 빗어넘기고 안경을 닦아 썼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실로 쳐들어갔다. 장관님,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권 소장, 자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대기 발령 중이잖아. 제 아들 차도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장관이 놀란 눈으로 권세화를 쳐다봤다. 뭐? 아들을 피의자로? 감옥 보내겠다는 건가? 아닙니다. 오태석 의원과 검찰단은 제 아들을 엄마 찬스 쓴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을 감싸려 할수록 그 프레임은 강해집니다. 그러니 역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제 아들을 가장 혹독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권세화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다. 육군 규정상 수사단장은 직계 가족 사건에 관여할 수 없지만 장관님 특명이라면 가능합니다. 제가 제 손으로 아들을 탈탈 털겠습니다. 만약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제가 옷 벗고 할복하겠습니다. 하지만 권세화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 과정에서 무고가 밝혀지고 거짓 증언의 배후가 드러난다면 그때는 성역 없이 윗선까지 다 잡아넣게 해주십시오. 장관은 권세화의 기세에 눌려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대신 실패하면 자네는 불명예 전역이야. 권세화는 즉시 차도윤이 있는 의무대를 찾아갔다. 차도윤은 침대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도윤아. 차도윤이 고개를 돌렸다. 수척해진 얼굴이었다. 엄마. 나 때문에 엄마까지.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엄마는 이제부터 널 수사할 거야. 너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차도윤의 눈이 커졌다. 네? 저를요? 엄마도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 널 믿으니까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엄마가 널 감싼다고 욕하지. 그걸 깨부수는 방법은 하나뿐이야. 내가 너를 세상에서 제일 지독하게 조사하는 거. 그래서 내 결백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거. 권세화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힘들 거야. 취조실에서 엄마가 널 몰아세울 수도 있어. 견딜 수 있겠니? 차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예전의 유약한 명문대생의 것이 아니었다.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던 그 용기 있는 군인의 눈이었다. 할게요. 저 떳떳해요. 엄마가 부끄럽지 않게 저도 끝까지 싸울게요. 다음 날 육군수사단 취조실. 권세화는 차도윤을 앉혀두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 모든 과정은 녹화되어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녀는 티끌만 한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아들의 알리바이, 계좌 내역, 통화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결과는 깨끗했다. 차도윤은 결백했다. 이제 남은 건 거짓 증언을 한 김민재 일병이었다. 권세화는 김민재를 소환했다. 김민재는 권세화의 눈을 피하며 불안해했다. 검찰단에서 절대 자백하지 말라고 교육받은 상태였다. 김민재 일병. 권세화가 나직하게 불렀다. 네. 내가 빚 때문에 힘들다는 거 안다. 아버지가 사채업자한테 협박당하고 있다지. 김민재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걸 어떻게 해? 권세화는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내 빚을 갚아주진 못해. 하지만 내 아버지를 괴롭히는 불법 추심업자들 내가 싹 다 잡아. 오늘 아침에 김민재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네. 너는 군인이지만 내 아버지는 민간인이라 경찰 협조가 필요했어. 내 친구가 경기 남부청 광역수사대장이야. 내 아버지 지금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고 있다. 김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오태석 의원 측은 돈으로 회유했지만 권세화는 근본적인 공포를 해결해 준 것이다. 단장님. 이제 선택해. 계속 거짓말을 해서 평생 죄책감 속에 살 건지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군인답게 다시 시작할 건지. 김민재는 오열하며 무너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양복 입은 아저씨가 찾아와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김민재의 자백과 함께 그가 가지고 있던 쪽지가 증거물로 제출되었다. 오태석 의원의 보좌관이 건넨 거짓 진술 시나리오가 적힌 쪽지였다. 판이 뒤집혔다. 권세화는 김민재의 진술 녹화본과 쪽지를 들고 일어섰다. 이제 사냥 시작이다. 진짜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지. 그녀의 눈빛이 철원의 칼바람보다 더 매섭게 빛났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서울 경기 접경 지역 포천의 한 폐기물 처리장.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썩은 쓰레기 냄새와 비릿한 빗물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 컨테이너 사무실은 오태석 의원의 자금 관리책이자 행동대장인 박 실장의 비밀 아지트였다.
육군수사단장 권세화 소장은 우의도 걸치지 않은 채 전투복 차림으로 빗속에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사복을 입은 수사관 5명이 쇠파이프와 진압봉을 들고 대기 중이었다. 공식적인 수사는 국방부 검찰단에 막혔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비공식으로 적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었다. 단장님, 안에 놈들이 보입니다. 김민재 일병에게 위증을 사주했던 그 양복쟁이도 있습니다. 권세화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갑게 명령했다. 문 부서. 반항하면 팔다리 하나씩 부러뜨려도 좋다. 단 혀는 살려도 불어야 하니까. 쾅! 녹슨 철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나갔다. 안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있던 깡패들과 박 실장이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다. 뭐야? 너희들 누구야? 박 실장이 품에서 회칼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권세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이 미친 아줌마가 여기가 어디라고? 박 실장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권세화는 상체를 살짝 틀어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군화시는 발로 박 실장의 무릎 관절을 정확히 가격했다. 우드득. 아! 박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권세화는 쓰러진 박 실장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려 벽에 처박았다. 그녀의 눈빛은 살인자의 그것보다 더 섬뜩했다. 내 놈이 내 아들 친구를 협박해? 감히 군인 가족을 건드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오태석 의원님 조카야. 너희들 다 죽었어. 권세화는 박 실장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한 뒤 그의 귓가에 낮게 으르렁거렸다. 오태석 조카? 잘 됐네. 삼촌이랑 조카랑 나란히 감방 가면 심심하진 않겠어. 수사관들이 나머지 일당을 제압하는 사이 권세화는 사무실 한쪽에 있는 금고를 가리켰다. 열어. 못 열어. 영장 가져와. 권세화는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어 금고 다이얼을 내리쳤다. 그러고는 박 실장의 지시겨진 무릎을 군화발로 지그시 밟았다. 나는 지금 수사관이 아니라 빡친 엄마로서 온 거야. 영장? 그딴 종이 쪼가리가 필요할까? 3초 준다. 하나. 아, 알았어. 연다고. 비밀번호 415.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오태석 의원과 육사단장, 그리고 건설업체 간의 검은 거래가 적힌 이중 장부와 차명 계좌 통장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는 육사단장 최중택 소장이 직접 서명한 군사보호구역 해제 승인서 원본이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오태석과 최중택의 목을 동시에 칠 수 있는 스모킹 건 결정적 증거였다. 권세화는 장부를 챙기며 싸늘하게 웃었다. 박 실장, 내 삼촌한테 전해. 호랑이가 이빨을 갈고 있다고. 같은 시각 강원도 철원 육사단 사단장실. 최중택 소장은 불안에 떨며 집무실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오태석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빌어먹을. 다 꼬리 자르기 하겠다는 거야? 최중택은 자신의 금고를 열어 서류들을 파쇄기에 넣기 시작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다. 사단장님, 위병소에 육군수사단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뭐? 권세화 그 여자가? 막아. 절대 들여보내지 마. 발포해서라도 막으라고 해. 최중택은 이성을 잃고 고함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창밖으로 권세화의 낡은 승용차가 아닌 육군수사단 로고가 박힌 검은색 스타렉스 5대가 연병장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권세화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확성기를 들었다. 육군수사단장 권세화 소장이다. 육사단 헌병대장은 들어라. 사단장 최중택은 군사기밀 유출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 대상이다.
지금부터 내 지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반란 행위로 간주하고 즉결 처분하겠다. 사단 본청 앞을 지키던 6사단 헌병들이 우왕좌왕했다. 직속상관인 사단장을 지켜야 할지 육군 전체의 감찰권자인 수사단장의 말을 들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그때 권세화가 정복 상의를 벗어 던졌다. 그녀의 와이셔츠 소매는 걷어 올려져 있었고 팔뚝에는 방금 전격투의 흔적인 멍과 핏자국이 선명했다. 비켜라. 군인이 도둑놈을 지키는 개가 되어서야 되겠나? 권세화의 일갈에 6사단 헌병대장이 결심한 듯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길을 터준 것이다. 충성. 수사단장님의 진입을 허가합니다. 권세화는 사단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최중택은 파쇄기를 붙잡고 서류를 밀어넣다 말고 얼어붙었다. 최 소장. 꼴이 그게 뭔가. 별 2개나 단 양반이 종이 쪼가리랑 씨름이나 하고. 권세화. 내가 감히. 이건 하극상이야. 하극상? 계급이 같으니 하극상은 아니고 동기 사랑 나라 사랑이지. 자네가 나라를 팔아먹어서 내가 좀 가르쳐 주러 왔네. 권세화는 최중택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최중택. 당신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한다. 변명은 오태석 의원 옆방에서 실컷 하도록. 최중택 사단장 체포와 비밀장부 확보 소식은 태풍처럼 여의도를 강타했다. 오태석 의원은 궁지에 몰렸다.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방위원회 청문회를 소집했다. 권세화를 증인으로 불러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수사의 불법성을 부각해 여론을 다시 뒤집으려는 속셈이었다. 청문회 당일 국회의 사당은 수많은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오태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의장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권세화를 공격할 질문지 수십 장을 준비해 두었다. 증인석에 앉은 권세화는 담담했다. 그녀의 정복은 칼같이 다려져 있었고 가슴에 달린 훈장들은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오태석이 마이크를 잡았다. 증인 권세화. 증인은 아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장군을 체포하고 민간인을 폭행했습니다. 인정합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졌다. 권세화는 입을 열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을 도려냈을 뿐입니다. 암적인 존재? 그게 누굽니까? 본 의원을 말하는 겁니까? 오태석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그렇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다. 현직 소장이 유력한 차기 장관 후보인 국회의원에게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이다. 오태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다. 이런 오만방자한. 감히 국민의 대표에게. 당신 아들이 비리 저지른 건 세상이 다 알아. 김민재 일병 증언도 있잖아. 권세화는 품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권세화가 USB를 제출하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김민재 일병이 오태석의 보좌관에게 협박당하는 장면, 그리고 박 실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내 아버지 죽어. 라고 소리치는 녹취록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오태석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저거 조작이야. 딥페이크야. 조작?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오태석 의원이 최중택 사단장과 통화하며 이번에 땅 작업 끝나면 100억 떨어질 거야. 자네 몫은 스위스로 보냈어. 라고 말하는 음성이 공개되었다. 박 실장의 금고에서 나온 결정적 증거였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노트북 자판을 부서져라 두들겼고 여당 의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웅성거렸다. 오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으려다 엎질렀다. 에이, 2년이 군인이 정치에 개입해? 이거 쿠데타야.
권세화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외쳤다. 쿠데타? 군복 입은 군인이 정치인 뒷배 믿고 병사들 고혈 빠는 게 쿠데타입니다. 내 아들은 그리고 우리 군의 병사들은 당신들의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가 담겨 있었다. 내 아들 차도윤 상병은 당신들이 훔쳐간 기름 때문에 멈춰 선트럭을 밀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당신들이 빼돌린 고기 대신 비계를 먹으며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그 아이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권세화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아들 차도윤을 바라보았다. 차도윤은 휠체어에 앉아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 권세화이기 이전에 차도윤의 엄마입니다. 내 새끼를 그리고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권세화가 손짓하자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서울중앙지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오태석 의원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오태석은 의자 뒤로 숨으며 발악했다. 나 국회의원이야. 불체포특권 몰라? 현행범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오시죠. 오태석은 개처럼 끌려나갔다. 그는 나가면서도 권세화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권세화, 내가 무사할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권세화는 끌려가는 오태석을 보며 나직이 말했다. 내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어. 내 뒤에는 정의가 있으니까. 생중계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전 국민이 환호했다. 별을 삼킨 호랑이가 거대한 악을 집어삼키는 순간이었다. 오태석의 구속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군과 정치권에 얽혀있던 비리의 사슬이 줄줄이 딸려 나왔다. 육사단뿐만 아니라 인근 부대들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유류 횡령, 급식 비리, 방산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나왔다.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전면적인 재수사를 지시했다. 권세화는 다시 수사단장으로 복귀하여 수사본부를 지휘했다. 수사단 조사실. 마필두 대위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마 대위, 이제 끝났어. 자네 아버지 마동철 준이도 보급창 비리로 체포됐다. 권세화의 말에 마필두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아,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팔뚝 상사는 병사들에게 상습적인 가혹 행위를 한 혐의까지 추가되어 군 교도소 독방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가장 처참한 건 김민재 일병이었다. 그는 비록 권세화의 도움으로 진실을 밝혔지만 동기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권세화는 김민재를 불렀다. 김민재, 너는 전역할 때까지 내 당번병으로 근무해라. 네, 저 같은 배신자를. 배신자가 아니라 실수한 군인이다. 내 옆에서 속죄해. 그리고 도윤이한테 평생 갚아라. 김민재는 눈물을 쏟으며 거수 경례를 했다. 충성. 목숨 바쳐 모시겠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벚꽃이 흩날리는 4월. 육사단 19연대 연병장. 차도윤 상병의 명예 회복을 알리는 행사가 열렸다. 그는 내부 비리 고발 유공으로 사단장 표창을 받게 되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단상에 선 차도윤의 가슴에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연병장에 모인 전 장병이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소리는 그동안의 멸시와 오해를 씻어내기에 충분했다. 행사가 끝나고 권세화는 아들과 함께 부대 벤치에 앉았다. 벚꽃잎이 권세화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권세화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다. 미안하긴. 엄마가 더 미안.
우리 아들 이렇게 힘들게 군 생활하는 줄도 모르고. 권세화는 아들의 멍든 얼굴을 쓰다듬었다. 도윤아, 엄마는 내가 내 아들이라서 지킨 게 아니야. 내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지킨 거야. 너는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어. 자랑스럽다. 엄마도요. 엄마가 그날 행정반에서 소리칠 때 진짜 멋있었어요. 서방님 똥 닦으라는 말에 대꾸하실 때 진짜 사이다였어요. 두 모자는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저 멀리서 김민재 일병이 뛰어왔다. 단장님, 국방부 장관님 호출이십니다. 청와대에서 찾으신다고 합니다. 권세화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청와대? 거긴 또 무슨 똥을 싸질러 놨길래 나를 찾아? 권세화가 정모를 고쳤었다. 챙 아래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가자. 이번엔 또 어떤 놈들을 사냥하러 가볼까? 호랑이는 멈추지 않는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을 때까지 그녀의 사냥은 계속될 것이다. 차도윤은 멀어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등 뒤로 따스한 봄볕과 함께 정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여름의 열기가 아스팔트를 녹일 듯이 이글거리는 어느 날 서울 서초동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공간이었다. 방청석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다. 취재진의 카메라 렌즈는 일제히 피고인석을 향해 있었고 피해 장병들의 가족들은 손수건을 움켜쥔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한때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권력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전 국회의원 오태석, 전 육사단장 최중택, 전 19연대장 왕건호, 그리고 탐욕의 하수인 마필두와 조팔뚝. 그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빳빳하게 날이 섰던 군복과 고급 양복 대신 누런 수의를 입은 그들의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집어들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법정의 공기를 갈랐다. 주문. 피고인 오태석. 오태석이 훔친 몸을 떨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믿고 변호인단을 통해 무죄를 주장해 왔었다. 피고인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군 고위직과 결탁하여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대가로 천문학적인 뇌물을 수수하였다. 또한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무고한 병사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협박한 사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에 피고인 오태석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에이, 이건 무효야. 정치 보복이라고. 오태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법정 경위들이 그의 양팔을 제 앞에 강제로 앉혔다. 피고인 최중택. 사단장으로서 부대를 지휘하고 병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군수품 횡령을 주도하였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가 매우 무겁다. 징역 15년 및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최중택은 고개를 떨구었다. 별 2개의 영광은 오물 속으로 사라졌다. 이어 마필두와 조팔뚝의 차례였다. 피고인 마필두, 조팔뚝. 부대 내에서 제왕적으로 군림하며 병사들의 식자재와 유류를 착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징역 10년과 징역 8년에 처한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마필두가 방청석을 향해 울부짖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오열할 뿐이었다. 탕, 탕, 탕. 재판장의 의사봉 소리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정의의 심판은 늦었지만 결코 빗나가지 않았다. 방청석 맨 뒤 구석자리 모자를 눌러 쓴 권세화 소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표정은 승리감보다는 깊은 안도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수고했다.
이제 가자. 그녀는 곁에 서 있던 부관에게 짧게 말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뜨거운 여름 햇살이 법원 앞마당에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판결이 있고 며칠 뒤 권세환은 휴가를 냈다. 행선지는 대전 국립현충원. 그녀의 손에는 국화 꽃다발과 소주 한 병, 그리고 낡은 앨범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묘비 앞에 섰다. 육군 중령 차성훈의 묘. 권세환은 비석에 쌓인 먼지를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여보, 나왔어요. 그녀는 소주를 잔에 따라 비석 위에 올렸다.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던 도윤이 이제 다 컸어요. 당신 닮아서 고지식하고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더라고요. 이번에 녀석이 아니었으면 나도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늙은 군인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권세환은 비석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난 수개월간의 전쟁 같은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들의 피 묻은 얼굴을 봤을 때의 분노, 내부의 적으로부터 공격받을 때의 외로움,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을 때의 허탈함까지. 그 녀석들이 나보고 그러더군요. 서방님 똥이나 닦으라고. 하.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 마지막 갈 때 병원에서 내가 당신 기저귀 갈아주던 거 생각나네. 그때 당신이 미안하다며 울었잖아. 나는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당신 아내라서 행복했는데. 바람이 불어와 묘역의 태극기들이 펄럭였다. 여보, 나 잘 싸운 거 맞죠? 당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군인, 도윤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 된 거 맞죠?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절뚝거리는 걸음걸이였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엄마. 차도윤이었다.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도윤이 목발을 짚고 서 있었다. 그는 비석을 향해 꼿꼿하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상병 차도윤 아버지께 신고합니다. 권세화가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언제 왔어? 몸도 성치 않은데. 엄마 혼자 울고 있을까봐 왔죠. 아빠가 엄마 잘 챙기라고 했잖아요. 도윤은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물기를 손으로 닦아주었다. 엄마,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리고 저 믿어줘서. 아니야. 내가 나를 다시 군인으로 만들어줬어. 모자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권세화의 어깨에 달린 두 개의 별과 도윤의 가슴에 달린 상병 계급장이 똑같은 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가을이 되었다. 육사단 청성부대의 연병장에는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권세화의 주도하에 군문화혁신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육사단은 그 시범부대로 지정되었다. 병영식당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자율배식대에는 신선한 샐러드와 고기 반찬이 가득했고 조리병들은 더 이상 썩은 재료와 씨름하지 않아도 되었다. 유류고에는 전자식 자동 검침 시스템이 도입되어 기름 한 방울도 셀 틈이 없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분위기였다. 병사들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간부들은 병사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파멸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차도윤 병장은 내무반에서 후임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차 병장님, 전역하시면 뭐 하실 겁니까? 야, 너네 그거 모르냐? 차 병장님 어머니가 그 전설의 수사단장님이시잖아. 백 써서 좋은데 취직하시는 거 아닙니까? 짓궂은 질문에 도윤이 피식 웃으며 후임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쓸데없는 소리. 나는 복학해서 공부할 거다. 법대 가서 군 판사나 검사 될 거야. 오혁 씨, 피는 못 속입니다. 그때 행정반 방송이 울렸다. 알림. 금일 부로 병장 차도윤의 전역을 명함. 차도윤 병장은 즉시 대대장실로 신고할 것.
드디어 그날이 왔다. 도윤은 전투복 매무새를 다듬고 베레모를 썼다. 가슴에 달린 특급 전사 휘장과 용기 있는 행동상 약장이 반짝였다. 도윤이 더플백을 메고 행정반을 나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중대원 전체가 연병장 양옆으로 도열해 인간 터널을 만들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과 간부들까지 모두 나와 박수를 치고 있었다. 차 병장, 고생했다. 도윤아, 나가서도 연락해. 도윤은 울컥하는 마음을 누르며 전우들이 만들어준 길을 걸어갔다.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았던 군 생활이었지만 그에게는 인생을 바꾼 전쟁터이자 성장의 시간이었다. 위병소 앞에 다다르자 낯익은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다. 권세화 소장이 차에서 내려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근무복이 아닌 우아한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다. 도윤은 위병소를 빠져나와 어머니 앞에 섰다. 그리고 군 생활 마지막 경례를 올렸다. 충성. 병장 차도윤 20XX 년 10월 15일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권세화는 아들의 경례를 받아주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고했다, 차 병장. 임무 완수하고 복귀한 것을 환영한다. 권세화가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다. 어서 가자.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자. 된장찌개 끓여놨어. 네, 엄마. 엄마 밥이 제일 먹고 싶었어요. 1년 후. 육군본부 대회의실. 육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장성들이 둥근 탁자에 둘러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토의를 하고 있었다. 상석에 앉은 참모총장이 입을 열었다. 최근 방산업체들의 로비 시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첩보가 있네. 이거 누가 맡아서 처리하겠나? 장군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다. 정치권과 연관된 민감한 사안이라 다들 꺼리는 눈치였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권세화 중장 세계의 별 승진함이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수사단장을 넘어 육군 감찰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다. 별 하나가 더 늘어난 그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형형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권 실장, 괜찮겠나? 자네 작년에 큰 홍역을 치렀는데 또. 총장님, 잡초는 뽑아도 비가 오면 다시 자랍니다. 그렇다고 뽑지 않으면 밭을 망치게 됩니다. 제가 제초제는 못 되어도 낫은 될 수 있습니다. 권세화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제 아들이 이번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나중에 그 녀석이 검사가 되어서 제 앞을 막아설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제가 먼저 청소를 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군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권세화에 대한 깊은 존경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마녀가 아니라 군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어 있었다. 퇴근길 권세화는 운전병에게 잠시 차를 세우라고 했다. 그녀는 차 창문을 내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심의 불빛 때문에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어둠 뒤에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그 별들은 최전방 철책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병사들이자 집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들의 눈물이었다. 권세화는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들, 밥 먹었니? 엄마 오늘 좀 늦는다. 멧돼지 잡을 게 있어서.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네, 엄마. 다치지 말고 조심하세요. 저도 도서관이에요. 정의 구현 파이팅. 권세화는 피식 웃으며 다시 창문을 올렸다. 출발하자. 차는 어둠을 뚫고 힘차게 나아갔다. 호랑이의 눈은 밤에도 빛난다. 그리고 그 호랑이가 깨어있는 한 별들은 안전하게 빛날 것이다. 그녀는 권세화.
별을 삼켰던 호랑이이자 이제는 별들의 영원한 숲이 된 사람이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